안녕하세요. 추배아TV입니다. 오늘은 신구대 세무학과 겸임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을 모시고 그 어렵다는 부동산 세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학교는 이제 성남에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데,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조세법 등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장에서는 부동산 절세 강의를 한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부동산 투자와 절세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 때문에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세무 강의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제 EBS에서 공인중개사 세법을 강의하고요. 뭐 에듀리나 해커스 뭐 이런 유명 사이트에서도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이요? 네. 책 좀 들어주세요. 예, 좀 쑥스럽긴 한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다들 너무나 이 세법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좀 책으로 좀 일반 분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좀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테일한 부동산 세법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금 지식만 알아서는 안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용어도 좀 아셔야 되고 그에 따른 세금용도 같이 알아야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좀 재미있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투자 물건별로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렇게 나누어서 상속증여세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부록에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들을 예시를 들어서 또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개정된 사항들도 세율 적용표라든가 이런 것도 해놨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또 이석은 다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 관련 책이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세무가 좀 복잡하잖아요. 많이 바뀌고. 근데 사실은 중심 줄기 뼈대는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단순히 법별로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를 제 책에는 이제 투자 물건별로 주택, 상가 그래서 꼭 필요한 지식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법률 용어를 좀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좀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 책을 보시면 세린이를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들어섰습니다. 네. 관련해서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뭐 다주택자 비과세 완화라든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2022년 바뀐 세금 관련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새 정부가 취임이 돼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근에 5월 10일자로 지금 시행령 공포를 개정을 해서 이제 5월 말에 공포할 예정인데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 상품들 중에서 가장 사실 예민한 부분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하고 양도세 중과 문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단 폐지를 했다는 점. 폐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시적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 1년간. 근데 그 시점이 이제 5월 10일 양도, 즉 잔금 치르는 양도일, 양도분부터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20% 중과, 30% 중과. 일단 그거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줬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할증세를 붙이지 않고 그냥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에서 45%의 그냥 기본 세율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 규정을 우리가 완화시켜 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갈 때 새 집을 얻고 기존의 집을 매물로 내놨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요. 그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입 규정도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 규정이 좀 가장 좀 의미 있는 규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국회가 지금 봐서는 여가 일어났을 때 법 개정이 이제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걸 간단히 좀 정리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법률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은 우리가 명령권자가 대통령 명의로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아마 개정상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인상되는 그 부분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 되기 전에 그것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과거 수준으로 좀 돌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지자체 선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세금하면 그 취득과 보유와 양도 처분 이 부분은 취득 부분은 아직 안 됐고 보유세하고 이제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예, 그렇죠. 중과 그것이 가장 예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 관련해서 네. 절세 전략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절세 전략은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은 양도세는 이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 인정을 많이 받거나 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금 현황의 절세 방법은 일단은 주택수를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가 뭐 제 책에도 들어오겠습니다만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이 좋다. 그러면은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 기준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나 주택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다주택자가 되신다면 그분들께서는 지금 5월 10일 양도부터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어떤 매도사 결정을 하시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일반 상담 같은 것도 많이 좀 들어오실 것 같고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요새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여서 좀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좀 중과를 좀 피하고 싶다. 또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걸 징여를 해주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뭘 해주는 게 좋으냐, 이런 이슈가 많은데 주택법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권한할 만한 입장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징여입니다. 물론 징여세를 내긴 하지만 독립적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징여를 통해서 세대 분리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산 분리도 시키고 또 세대원의 주택수로 잡히니까 차후에 이제 재원 마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들은 이제 징여세 신고를 하고 징여를 통해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좀 줄이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 강의 중에서는 이제 그 증여세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낫나, 네. 토지를 증여하는 게 낫나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뭐 징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이제 중요한 것이 재산 평가상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받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여 재산 평가치를 낮출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시세대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 매매 사례가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뭐 워낙 아파트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그걸 인용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치가 올라가는데 토지는 아직까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평가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징여세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토지가 있다면 그거를 뭐 지금 여러분이 개발하기 힘든 입장이시다면 자녀분들한테 먼 미래를 보고 좀 징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